다음으로 당뇨 맞춤형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인데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이 주된 요인인데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가 주된 병인입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요인인데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과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병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관찰 연구에서는 6가지 지표를 가지고 당뇨병을 새로 분류하였고 당뇨병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관찰 연구에서 당뇨병을 나눈 6가지 지표로는 진단 당시의 나이와 체질량 지수, 당화혈색소,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을 보여주는 C펩타이드와 호마2 베타값,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호마2 IR값, 다만 여기에 인슐린 대신 C펩타이드를 투입한 식을 사용하였고 자가 면역 항체인 GAD 항체의 유무에 따라서 당뇨병을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로 분류한 당뇨병을 보면 크게 우선 심한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 있는데 심한 자가 면역성 당뇨병은 현행 분류의 1형 당뇨병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체질량 지수가 낮아서 마르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인슐린 결핍이 주된 요인이며 자가 면역 항체가 양성인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당뇨 환자는 전체의 약 6.4%에 해당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당뇨는 심한 인슐린 결핍 당뇨병 타입입니다. 현행 2형 당뇨병에 속하는데요. 자가 면역 항체는 음성인데 나머지는 위에 언급한 심한 자가 면역성 당뇨병과 동일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뚱뚱하지 않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군이었습니다. 세 번째 군은 심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환자군인데요. 체질량 지수가 높은 비만한 분들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15.3%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심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경증 비만성 당뇨병입니다. 이런 당뇨 환자분들은 적당히 살은 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당뇨병으로 현행 2형 당뇨병에 포함되는 유형이고 전체 당뇨 환자의 21.6%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증 노화 관련 당뇨병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당뇨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당뇨병으로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합병증도 별로 없는 당뇨병 양상이며 39.1%가 이 부류에 해당돼서 당뇨 환자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당뇨 환자들을 크게 다음처럼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심한 인슐린 결핍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셀 기능장애가 제일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비만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심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되는 관과 지방의 요인들이 있고 주로 비만형이 되겠습니다. 경증 비만성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이 저하됨과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서 비만한 타입이었고 경증 노화 관련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 분비능도 좀 저하되어 있으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 있으면서 노인인 타입들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각각 타입별로 적절한 혈당 강화제가 따로 있는데요. 우선 심한 인슐린 결핍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타입 1 다이아베티스처럼 조기 인슐린 치료가 핵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약이 핵심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제일 강력한 약은 체중 감소를 강하게 유발하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가 되겠고 체중은 감소시키지 않지만은 TGT 계열도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경증 비만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좋은 선택지가 되겠고 경증 노화 관련 당뇨병의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로 진행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인데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하게 하고 근력 운동이 필요하겠고
이런 당뇨병 타입에서는 DPP-4 이니비터와 메포닌도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허가범 교수님께서는 한국인 당뇨 환자를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크게 인슐린 분비 능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고 인슐린 분비 능과 저항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척도를 가지고 또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을 보기 위해서는 C펩타이드를 측정하였고 인슐린 분비 능과 저항성을 함께 보기 위해서는 ITT를 사용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이면서 인슐린 분비 능도 저하된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주이지만 인슐린 분비 능은 보존된 당뇨 타입, 인슐린 저항성은 약하지만 인슐린 분비 능이 저하된 당뇨 타입, 인슐린 저항성은 약하지만 인슐린 분비 능은 보존된 당뇨 타입, 이렇게 4가지로 제시하는 접근법도 논문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57세 남성 환자시고 175cm에 92kg시고 체지방 지수는 30으로 비만하신 편입니다. 건설 일을 하시고 야식을 주로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 편이시고 일하시면서 콜라 등 음료수를 자주 마시셔서 배가 더 나오신 타입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진단되어 진료받으러 오셨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허리둘레도 97cm 정도 되었고 평소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도 자주 생겨서 아내가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혈압도 올라가 있어서 145에 92고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7%이고 에스메이티드 GFR은 73이었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은 235, HDL 콜레스테롤 35, TG 270, LDL 콜레스테롤은 145였는데요. 이런 분들 같으면 우선적으로 금연과 금주가 우선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야식을 금지하고 밤 7시 이전에 먹고 밤 7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단순당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음료수, 콜라 같은 것을 금지하고 물을 더 마시게 하고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도 SGLT2 이니비터 사용할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운동량 증가를 위해서 만보계나 스마트폰 어플로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하면 당뇨 레미션, 즉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로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면서 평균 나이 50대 초반, BMI 25, 당화 혈색소 9.5에서 9.8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군 또는 다중 일일 인슐린 주사군, 경구 혈당 강화제군 이 세 군으로 나누어서 관찰을 했는데요. 다이베틱 레미션의 정의는 당뇨 치료제를 안 써도 1년 이상 정상 혈당인 공복 혈당 126 미만 또는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를 당뇨 레미션으로 봤을 때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매우 혈당 조절을 잘한 군은 절반 가까이가 당뇨 레미션에 도달하였고 경구 혈당 강화제를 쓴 군도 4명 중 1명이 당뇨 레미션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평균 40대 후반인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처음 진단된 당뇨면서 예원시가 10을 조금 넘는 환자분인데 인슐린 치료로는 인슐린 글라진과 글루리신과 경구 혈당 강화제는 글리메페라이드와 메포민을 사용했을 때 당뇨 치료제를 안 써도 당화 혈색소가 7% 미만인 당뇨 레미션에 도달하는 경우가 인슐린군에서는 3명 중 2명에서 가능하였고 경구 혈당 강화제군에서도 10명 중 3명에서 당뇨 레미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나라 연구도 있습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를 조기 집중 치료하면 당뇨 레미션, 즉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까지 몇 편 발표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 처음 진단된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최근 당뇨 치료의 경향은 더 이상 혈당 강화 같이 컨트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뇨 레미션, 당뇨 완치까지 도전하는 콘퀘스트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당뇨 레미션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조기에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고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처럼 혈당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효과까지 있는 약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비만한 사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인텐시브하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체중 강화를 하고 베리아트릭 서저리까지 즉 메타볼릭 서저리까지 고조하면 이제 당뇨를 정복하는 당뇨 레미션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을 만한 목표로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그와 함께 비만한 당뇨 환자는 살 빼고 운동하면 당뇨 레미션,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RCT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타르에서 시행된 다이아뎀1 연구입니다. 다이아뎀1 연구는 평균 42세이면서 100kg 정도 되는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고 하루 800에서 820kcal의 포뮬라 다이어트를 제공하였고 12주 동안 구조화된 식사를 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식이요법과 구조화된 식사 재시작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영양사와 개인 트레이너가 2주에 한 번씩 관찰하고 이후 참가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중재 클리닉에 참석하며 가속도계를 제공하여서 하루 10,000보 이상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절하니까 중재군에서는 12.1kg나 체중 감소에 성공하였고 다이베틱 레미션, 즉 3개월 이상 당뇨약 안 먹어도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중재군에서는 10명 중 6명에 도달할 정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혈당까지 도달하는 군이, 즉 3개월 이상 당뇨약 안 먹어도 당화 혈색소 5.7 미만, 즉 정상 혈압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한 중재군에서 3명 중 1명에서 정상 혈당까지 좋아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혈압약 중단도 철저하게 운동과 체중 조절을 하면 절반 가까이가 혈압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RCT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즉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에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으로 10명 중 6명에서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에서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이렉트 연구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시행된 연구로 50대 초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하루 825에서 853kcal의 포뮬라 다이어트를 제공하였고 포뮬라 다이어트 제공 기간이 끝나면 구조화된 식사를 재시작하되 규칙적으로 구조화 프로그램을 지속하였고 하루 15,000보 이상 만보계를 사용해서 걷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하니까 중재군에서 10kg 정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다이베틱 레미션, 즉 2개월 이상 당뇨약 안 먹어도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중재군에서는 2명 중 1명에까지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좋은 경우, 즉 10kg에서 15kg 정도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10명 중 6명 정도에서 당뇨 레미션이 나타났고 15kg 이상 체중 감소가 나타났을 때는 거의 10명 중 9명 가까운 환자들이 다이베틱 레미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구 12개월씩 혈압약 중단이 가능했던 경우도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하면 2명 중 1명에서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다이렉트 연구에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으로 2명 중 1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도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룩 어헤드 연구가 있는데요. 룩 어헤드 연구는 6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고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으로 1년 뒤 당화 혈색소, 당뇨약 사용은 조금 감소하였지만은 10년 롱텀 팔로업 해보니까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사람들에게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처음 당화 혈색소가 6.8 미만이면서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체중 조절을 시켰더니만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이 당뇨 레미션까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치료법이긴 한데 다만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40대
이 당뇨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서는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해서 체중을 10에서 15kg 이상 빼면은 10명 중 6명에서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에서도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해서 체중을 10에서 15kg 이상 빼면은 2명 중 1명에서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60대나 그 이상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사람들에게서는 철저하게 운동, 체중 조절을 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처음 당화 혈색수가 6.8 미만이면서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의 경우에는 도리어 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